안녕하세요.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영양교사 식품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만수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날 실시된 23학년도 영양교사 임용시험 전공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게 식품학하고 조리원리에 관련된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저는 3문제를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 전공 A의 4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다음은 식품의 물성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물성의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거는 제가 이런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올해 22년도에 그 물성 파트를 처음 넣고, 문제들 아마 낼 게 없을 거니까 아마 혹시라도 모르니까, 용어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해 둡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근데 바로 나왔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자, 전분이 계라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도토리묵을 제조하였다. 도토리묵은 조리 과정에서 조리사의 손에 의해 쉽게 부서졌다. 그러나 곤약으로 만든 묵은 잘 부서지지 않고, 자, 기억, 손으로 힘을 주어 눌렀다 떼어도 원래의 형태로 바로 돌아온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는 뭐 다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탄성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원상태로 때 이런 수업 시간에 또 제가 아마 선생님들 기억하실려는지 모르겠지만은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제가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서 그래서 손을 띄었을 때 다시 그 페트병이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를 탄성이다, 이렇게 아무튼 뭐 그냥 쉽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니은 보면은, 대두 위에 수소를 첨가하여, 포화도를 높이면, 액체 기름은 고체지방으로 변한다. 이때 생성된 고체지방을 경화유라고 하는데, 수소의 첨가 정도에 따라서 물성이 변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화유인 쇼트닝을 숟가락으로 떠서 접시에 놓으면 대두유처럼, 즉 식용유처럼 흐르지 않고 변형된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사용하는 용어는 우리가 소성 또는 가소성이라고 답을 하지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선생님들 별 생각 없이 특별히 뭐 고민 없이 문제에 답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전공 B에 나오는 문제죠. 자, 이것도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자, 다음은 조리 가공에 따른 미오그로빈의 변화 과정이다. 기억에 해당되는 물질의 명칭과 니은에 해당하는 이온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래서 미오그로빈 형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단백질인 글로빈이 결합이 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 산소가 이렇게 결합돼서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그 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이 미오그로빈 상태, 여기 이렇게 물이 와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이 이제 숙성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녹아와서 결합을 하느냐 하면은 이가고 산소가 와서 이렇게 결합하고, 여기 단백질이 있는 상태가 이게 옥시 미오그로빈 상태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뭐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트나 또는 정육점에서 볼 수 있는 고기의 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드시고 남은 것을 우리가 이제 냉동 보관이나 또는 냉장 보관을 장기간 하다 보면은 얘가 산화가 되겠죠. 그죠? 산화가 돼서,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철이 산화가 돼서, 이렇게 삼가가 되는, 삼가가, 이렇게, 철이 산화가 된 삼가 형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세 번째 메트미오그로빈 상태라고 한다라고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가열을 했을 때, 자, 가열 변성이 돼갖고 요 부분, 이 단백질 부분이 떨어진, 지금 여기 기역과 변성된 글로빈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요 떨어진 요 기역 형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수산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아마 여러 번들 했겠지만 이거를 헤마틴이라고 한다. 그죠? 헤마틴.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그 용어는 헤마틴. 자, 그래서 헤마틴 상태에서 니은에 해당되는 이온의 명칭. 그래서 이 이온, 이 수산기 대신에 여기 염소 이온이 이렇게 결합한 것을 여기는 염소 이온이 되겠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를 헤민이라고 한다. 아마 이 문제도 앞서 전공 A에서 전공 A 4번과 같이 그렇게 아마 선생님들이 답을 하실 때는 이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아마 답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공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공 4번 문제도 이렇게 크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했던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데요. 자, 한번 보죠. 자, 다음은 교사와 학생의 대화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한번 서술을 해봐라. 그 물었죠. 그래서 교사가 도넛을 지난주에 도넛을 만들었으니 이번 주에는 채소 튀김을 만들어 볼까 하고 쭉 하고 학생하고 대화 있고, 그 다음에 교사가 자, 글쎄 라드를 사용해서 튀기면 대두위보다는 자, 푸른 연기가 나는 온도가 더 낮아지고, 기억에 들어가는 용어는 아마 이 문제 중 여기 작성 방법에서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아마 선생님들이 이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용어는 다 아시다시피 뭐느냐 하면은 바로 발연점이죠. 그죠? 발연점. 발연점이 낮아진다.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요거는 조금 아마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되셨던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이거예요. 자, 튀길 때 밑줄 친 니은이 뭐냐면 유리지방산. 예? 자, 유리지방산인데, 자, 밑줄 친 니은의 생성량에, 즉 유리지방산 생성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지지방산의 구조적인 특성 두 가지를 서술할 것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러면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자, 유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 중에서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산이 가열을 했을 때 유리지방산을 더 빨리 생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문제죠. 자, 이 문제는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나눴냐면, 왜 저희 그 이론 시간에 제가 나눠드린 요약 프린트 5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가열산화 시 일어나는 반응 중에서 유리지방산 생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약 부분을 아마 읽어보신 스님 같으면은 답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결국 구조적인 생성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리지방산의 구조적인 특성 두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저급지방산 구성하고 있는 유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 중에서 저급지방산이 고급지방산보다 많을수록 뭐 유리지방산 생성량이 증가한다. 이 문제로 보면은 뭐겠어요? 생성량에 영향을 준다. 그죠?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유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 구성지방산 중에서 저급지방산으로 구성된 그런 유지는 고급지방산으로 구성된 유지보다 가열을 했을 때 더 빨리 유리지방산을 생산한다 하는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어떻다? 이중결합이 유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유리지방산 중에서 이중결합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지방산이 이중결합을 적게 갖고 있는 지방산보다 더 빨리 유리지방산을 생성한다 하는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어떻다? 가열시 유리지방산 생성량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거는 이제 요렇게 써 봤어요. 저는 뭐라고 썼냐면은 니은에 첫 번째 1번 유지 구성 지방산 중 유지 지방 구성장 중 저급 지방산의 함량이 많을수록 가열시 유지의 에스터 결합 또는 트리글리세라이드 TG 이렇게 그래서 유지 또는 트리글리세라이드 이렇게의 에스터 결합 분해가 쉬워 유리지방산 생성량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첫 번째 두 가지 물어본 질문 중에서 두 가지 특성 중에서 첫 번째가 이렇게 저급지방산이 유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 중에서 저급지방산이 고급지방산보다 더 많은 유지가 가열했을 때 유리지방산 생성량에 더 영향을 준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답은 이렇게 했어요. 2번 유지 구성 지방산 중 불포화 지방산의 이중결합은 포화 지방산의 단일 결합에 비해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구성 지방산 중 이중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유리지방산 생성량에 영향을 준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밑줄 친 디귿의 이유. 자, 밑줄 친 디귿 한번 보죠. 자,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교사가 그렇지만 정제 대두유를 사용하더라도 기름을 높은 온도에서 계속 가열하면 점도가 증가하고 했어요. 그래서 디귿의 이유, 점도가 증가하는 이유. 아마 이거 답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이론 시간이라든지 문제풀이 시간이라든지 많은
언급들을 우리가 같이 선생님들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쓴 거는 이렇게 썼어요. 가열에 의해 유리 지방산들이 중합 반응에 의해 중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점도가 증가한다. 즉 유리지방산의 중합 반응에 의해 중합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도가 증가한다. 즉 중합 반응을 하게 되면 중합체가 형성되고 중합체가 형성되면은 당연히 분자량이 증가하니까 점도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자, 이상으로 이번 식품학하고 조리에 관련된 그런 문제 중 세 문제를 제가 해설을 드렸습니다. 아마 뭐 시험 자체 문제 푸는 과정 중에서는 그렇게 특이하게 뭐 어렵다, 처음 보는 문제다 하는 내용들은 아마 없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아무튼 꼭 잘 준비하셔갖고 2차까지 잘 준비하셔갖고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